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 주 시청자분들이 보편적으로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지만 젊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이 방송을 올립니다. 제가 뭐 일주일 전에 LA를 갔다 왔는데 뭐 사실 큰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서 독립도 해야 되고 또 둘째 아들도 이제 형이 나가니까 뭐 독립을 하려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들들한테 또 이 얘기 저 얘기 좀 해줄 겸 해갖고 갔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은 한 몇 년 전에 2년 전 거의 2년 됐죠. 예, 2년 전에 라스베가스 한번 찾아왔던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랑 동갑이었더라고요. 예, 되게 의아했어요. 이렇게 젊은 친구가 내 방송을 왜 보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뭐 이제 그 데모그래픽 우리 오는 분들 이제 분석한 거 보면 이제 45세 이상이 거의 시청자의 70% 정도가 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가끔가다 주저리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캠피님이 이런 얘기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들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제가 마켓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셔갖고 인사하시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인데 생각외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30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항상 의아해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뭐하러 나 같은 아저씨의 얘기를 들을까? 이게 참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저를 갖다 되게 뭐 좋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형이 하는 얘기 같고 인생 선배 하는 얘기 같고 그래서 전 참 좋습니다. 주절주절이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 많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이 방송을 뭐 할까 말까 그러다가 평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던 얘기 그리고 또 이번에 독립을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독립을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국에서 37년 산 아빠가 못 해봐서 아쉬웠고 이렇게 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니들의 미래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국의 20대 혹은 30대 뭐 40대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본인한테 맞는 거를 적용시키면 나름 뭐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37년 살고 나름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 나이 때 이랬으면 내가 이 나이 때 이런 멘토가 있었으면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예, 요즘에 농담으로죠. 예, 라떼는 말이야. 예, 그걸 음료수 라떼라고 표현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태워놓고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공자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를 해줄게. 자, 공자가 누군지 아냐? 공자는 알아요. 미국 학교에서도 공자는 가르치니까. 공자가 누군지 아는데 공자가 얘기했던 인생의 단계가 있죠. 지학이라는 게 있고 이립이라는 게 있고 부록이라는 게 있고 또 지천명이 있고 이순이라는 게 있고 종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분들도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뜻을 영어로 표현하기 좀 힘든 것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 뜻을 조금 더 영어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공자가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15살이 되면 처음에 지학이라고 했습니다. 지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추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15살 이전에 공부하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애들은 놀아야 된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미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부터 왔는데 사실상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9학년부터 공부를 잘하면 가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5살 미만 동안 뭐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 못한다. 그런다고 걱정하지도 않고요. 뭐 애들은 오히려 그때 너무 학교 다니고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뛰어놀게 하는 게 나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자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15살부터 지학이다. 그때부터 한문의 뜻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지학이라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eager of knowledge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나이다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5살부터는 니들은 지학의 나이다. 그때부터 니들이 뭘 공부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째는 무난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둘째는 한동안은 다른 걸 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또래보다 한 2년을 더 늦게 학교를 더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둘째가 요즘에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차를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새벽 6시면 바닥바닥 일어나갖고 바로바로 학교를 가요. 씻고 7시까지 학교 나가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그래서 사람이 15살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만 아는 것 같고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공작가에서 말씀하시길, 서른이 되면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어떤 그 틀을 갖다가 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establish your life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의 인생을 세우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직 둘 다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니들은 아직 이립의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니들이 40대, 50대, 60대 뭘 할 건가? 지금 그거 걱정할 나이가 아니다. 니들은 지금 세상을 그냥 가장 많이 경험해 볼 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니들이 인생의 무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결혼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낳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유혹에 떨쳐버린다고 하죠. Free from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뭘 얘기했냐면 40이 되면 이제 사람이 욕심이 30대, 20대 같지 않기 때문에 니들은 20대 때는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고 30대 때는 뭐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도 벌고 인생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이 40이 되면 욕심을 조금 더 줄이고 세상의 일을 갖다 좀 더 넓게 보면서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안 해야 되는 나이다. 그래서 그게 40이 되는 나이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50이 되니까 지천명이라고 그거는 이제 order from heaven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 종교를 타다와서 뭐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신이죠. God, 지저스가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 명을 받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나이가 50이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순도 있고 종심도 있지만 아빠는 아직 그 나이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지천명까지만 얘기를 하겠다. 아빠가 이제 지천명이 나이다. 요즘에 아빠가 하는 일 봤지? 이 유튜브라는 거. 아빠가 유튜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께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이것도 하늘이 아빠한테 준 일이다. 이제는 아빠가 옛날처럼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혹은 또 이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걸 추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빠 나이쯤 되면 이제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는 나이가 되는 거니까 아빠가 이때까지만 가르쳐주고 아빠가 60대면 그때 돼서 또 다른 걸 가르쳐주고 70대면 또 그때 돼서 다른 걸 가르쳐주마. 그래서 지천명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도 아이들한테 얘기 많이 했고, 제가 또 주변 후배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인생을 경험하면서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대에는 네 학벌이 곧 월급이다. 네가 얼마큼 좋은 대학교 나왔냐에 따라서 네 월급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20대 때 친구들보다 뭐 단돈 1,000불이라도 더 벌고 싶고, 그러면 열심히 좋은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대의 네 월급, 네 수입은 학벌이 좌우를 한다. 자, 그렇지만 학벌만 좋다고 다가 아니다. 네가 30대가 되면 20대 동안 네가 얼마큼 열심히 그 능력을 펼치고 일을 했냐에 따라서 네 직급이 결정되고 네 월급이 결정되고 네 수입이 결정되는 나이다. 그래서 20대를 학벌만 믿고 헛되게 살면 30대 많이 받을 수가 없다. 네가 30대 잘 살고 싶으면 20대 또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0대는 네 주변 인맥이 곧 네 수입이 된다. 자, 20대, 30대 때 네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많은 건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너를 돕기에는 아직까지 그 친구들도 자리매김이 안 돼 있다. 네가 40쯤 되면 친구들도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자리매김을 했을 거고 또 집안이 돈이 있는 친구들도 부모로부터 인정받아갖고 어느 정도 너를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혹은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권이 생기는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40대 되면 곧 인맥이 수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친구들 얘기 몇 명 해줬죠. 아빠 친구들 누구누구 아저씨 알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 아저씨를 아빠 도와주고 서로 돕고 그러니까 또 아빠가 40대 때 그렇게 비즈니스하고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대는 돈 벌고 안 벌고는 그때부터 하늘이 주는 순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빠가 니들한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니들한테 한 뭐 몇백만 불씩 딱딱 주어주면 좋겠지만 아빠가 그럴 능력 안 되는 건 알지? 그래서 아빠는 니들한테 좀 다른 식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도와줄 거야. 아빠가 돈이 많았으면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에 아빠가 돈을 많이 벌지 혹은 못 벌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때부터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더라도 니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고
50대부터는 아빠는 그냥 돈 버는 것도 다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집을 사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아이들은 집보다는 좋은 차를 더 사고 싶어 해요. 큰애는 좀 별로 차에 관심이 없는데 둘째는 또 특히 예, 차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차에 관심이 많아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죠.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습니다. 왜? 그 나이 때는 차만이 내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내 방이 있어도 그거는 아빠 집, 엄마 집이라고 생각하지 그 집의 방도 자기 공간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차는 내 순전히 온전한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는 차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차보다는 또 집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처음 나와 살았을 때 18살 때 나왔을 때 살았을 때 아빠 집 렌트비 처음 얻었던 예, 방 렌트비가 350불이었다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자, 지금 큰애가 결혼을 하고 지금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한 2,500불 정도 해요. 예, 원바드룸이 2,500불인데 그게 앞으로 24년 뒤에 얼마가 될 것 같냐? 혹은 36년 뒤에 얼마가 될 것 같냐? 둘 다 애들이 뭐 한 5,000불, 7,000불 이 정도 게스를 하더라고요. 자, 미국의 물가는 12년 만에 2배씩 오른다. 12년이 지나가면 2배가 오르고 지금 2,500불 렌트비가 5,000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5,000불이 또 12년이 지나면 10,000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12년이 지나서 36년이 지나면 20,000불이 될 것이다.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 4, 8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처음 얻었던 아파트가 350불이었어. 그때 당시 투베드룸 괜찮은 게 600불, 700불이었고 원베드룸 500불이면 얻었다. 자, 근데 지금 투베드룸 니들이 LA에서 얻으려면 얼마 줘야지? 한 4천 줘야 되겠지? 3,500, 4천? 예. 그 정도 아파트가 예전에 뭐 600불, 700불 그랬어. 근데 그게 언제 얘기니? 그게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어. 물론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렌트비가 그렇게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니들이 지금 집을 사면 집 모기지 내는 게 좀 힘들겠지만 지금 모기지 내는 게 지금은 렌트비보다 세지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렌트비랑 비슷해질 것이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렌트비보다 더 싸질 것이다. 그때 여유가 생길 때 집을 하나 더 사라. 미국에서 집 세 채만 있으면 네 노후는 다 보장된 것이다. 네가 살 집 하나, 그다음에 렌트 준 집 두 집. 그럼 거기서 나오는 렌트비 갖고는 물가가 암만 올라도 렌트비도 결국은 물가랑 상승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네가 생활비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은퇴할 때 집이 세 채, 네가 살 집 하나, 그다음에 렌트 줄 집 두 채 정도만 있으면 네 인생은 은퇴하고 나서 아빠, 엄마가 세상에 없고 나서도 너희들은 아빠, 엄마가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진다. 그래서 얘들은 그거를 꼭 명심을 해라. 그래서 물가가 얼마큼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나이 때는 이런 패기가 있죠. 아, 지금 돈을 버니까. 그리고 20대보다는 30대가 더 많이 벌고 40대가 더 많이 벌고 이러기 때문에 돈은 계속 잘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버는 게 하락 곡선이 있다는 생각은 젊은 나이 때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아빠는 일생 동안 지금까지 40대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40대 때가 돈이 제일 없었던 때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또 몰라요. 자녀들이. 40대 아빠들은 자녀들 키우려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친구들 만나면 우리 40대 때 다들 곧잘 돈 버는 친구들끼리 만났어도 오히려 20대, 30대 때는 돈을 벌면 우리를 위해 썼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그때 당시 돈 벌면 고급 식당 가고 또 재밌는 데 여행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40대 때는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까 아이들 키우려고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고 또 집도 늘려가야 되고 자산도 늘려가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어디 가면 소주 2병 먹으면 1병 공짜로 준다더라. 어디 가면 해피아워 있다더라. 그래서 오히려 40대 때가 돈을 제일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50대 중반 넘어간 형님들 슬슬 그때부터는 편해지더라고요. 자, 편해진 이유를 제가 50대 넘어가니까 알겠어요. 아이들이 독립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간 돈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50이 되니까 욕심이 없어지니까 제 스스로 쓸데없이 돈 쓰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더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50대부터 돈 모으기가 더 쉽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 했죠. 인생은 항상 수입의 정점기가 있다.
항상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40대 아빠는 가장 돈을 잘 벌었지만 가장 돈이 없었던 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50대 아빠는 40대보다 못 벌긴 하지만 여유는 더 많은 나이가 됐다. 이 여유가 있을 때 니들 조금 도와줄 때 니들이 빨리 이걸 발판 삼아서 해라. 자, 그래서 니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절대 크레딧 카드 쓰는 거. 크레딧 쌓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크레딧 카드의 이자는 무섭다. 복리 이자라는 거는 원자 폭탄보다 무서운 게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뎁트는 항상 줄여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계획적으로 돈 쓰는 거, 이걸 배워야 된다.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게 크레딧 카드를 잘 쓰는 방법, 크레딧을 잘 쌓는 방법,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은 절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고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거다. 아빠의 아빠도 이런 거 갖다가 아빠한테 못 가르쳐 줬다. 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혼자 깨우친 건데 아빠가 그 얘기는 니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거다. 알았냐? 절대 함부로 남의 돈 쉽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해서 401k하고 IRA를 투자해라. 이 돈은 니들이 60 넘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401k하고 IRA로 아빠가 돈을 서포트 해주겠다. 니들이 버는 거에다가 보태주겠다. 자, 거기다 투자하지. 왜냐면 아빠가 몇백만 불 니들한테 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빠가 니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걸 서포트해갖고 니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 집 하나 살 수 있을 정도 이 돈만 만들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빠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401k하고 IRA에다가 꼭 투자를 해라. 자영업을 하면 러스 IRA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401k를 갖다 최대한도 맥시멈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니들이 아이가 생기면 그때는 텀 인슈런스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어라. 롱텀을 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니들이 철밥통 직장에 일한다, 그럼 롱텀을 들 수 있지만 철밥통 직장이 아닌 이상 니들이 지금 뭐 보험료 얼마 내는 거 부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인생 살다 보면 꼭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 니들이 공무원이나 뭐 절대 안 잘리는 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라이프 홀 인슈런스는 니네가 젊은 나이에 들긴 뭐하지만 그래도 30대 나이에 아직 니들이 자리가 안 잡혔을 때 네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텀 인슈런스를 들어오는 건 좋다. 부담 없는 가격에 텀 인슈런스 한 달에 몇십 불짜리. 그러니까 인슈런스라는 거는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집 인슈런스도 중요하고요. 근데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인슈런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험 인슈런스도 중요하고, 본인의 생명보험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은 이 인슈런스로 네 마음의 평화를 사는 거다. 이 인슈런스 이 돈을 갖다가 니들이 조금 덜 쓰는 대신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을 갖다가 좀 더 극복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인슈런스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말고 인슈런스에 꼭 투자를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니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물건을 살 때 단순히 웨이스팅이 되지 않는 쇼핑하고 인베스트하고는 구분을 해라. 인베스트하고 쇼핑은 뭐냐면 오늘 산 물건이 내일 갖다 팔면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거는 그냥 쇼핑이고 웨이스팅이다. 자, 일례로 들어보자. 니들이 차를 샀다. 차를 샀는데 내일 팔으면 하루를 탔어도 중고차가 되기 때문에 벌써 몇천 불이 깎이게 되지만, 자, 어떤 집을 샀다. 그래서 인베스트가 되면 이 집은 물가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맨날 스와치 이런 싸구려 시계들 뭐 100불짜리 50불짜리 이런 같은 거 좋다고 끼고 다니지만 그 시계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입에다 갖다 팔면 10불 20불 받기도 힘들지만 아빠가 옛날에 사줬던 그런 오토마틱 시계 같은 거는 그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시계 값어치는 있을 테니까 그 시계는 잘 보관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리빌딩 꼭 하고 그 시계의 값어치를 갖다가 잘 유지하고, 항상 아빠가 얘기하는 인베스트하고 그다음에 그냥 소비가 되는 쇼핑하고는 구분해서 인생을 살아라. 뭐 하나 물건을 사더라도 꼭 가치 있는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오래 쓸 수 있는 물건, 네 능력 한도에서는 항상 좋은 물건을 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들이 부를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부자가 아빠가 아들한테 롤렉스 시계를 사줬어요. 이게 10,000불인데 이게 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또 5만 불,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면 그 롤렉스 시계도 중고도 또 5만 불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세금 추적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산 건지 구분도 안 가고. 자, 그림 같은 거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런 거는 IRS에서도 눈독을 들이지만 집을 갑자기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아이들이 이래저래 또 집값에 따라서 뭐 지역마다 따라서 상속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걸려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불에 샀어요. 어떤 그림을. 근데 이 10만 불짜리가 이 그림 그린 화백이 돌아가신 바람에 갑자기 밸류가 뭐 100만 불이 됐는데 사실 샀던 마지막 금액이 10만 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IRS에서 쉽게 측정을 못해요. 10만 불인데 지금 100만 불 됐을 것 같으니까 자녀가 가져올 때 100만 불 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래서 뭐 보석이라든가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는 이유가 이게 솔직히 세금 피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는 그럴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런 건 안 한다 하더라도 아빠가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거 사놓으면 그게 언젠지 현금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꼭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시계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 취미에 따라서 뭐 베이스볼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컬렉터블 아이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금과 상관없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401k나 IRA 같은 경우는 텍스 디퍼를 해주죠. 해마다 내야 되는 텍스 갖다가 안 내고 그 벌어들인 돈에다가 자꾸 이자가 붙으니까 돈이 커지는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에 번 거에 대해서 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걸 떼고 또 거기서 다시 벌고 이거 하고 어떤 투자를 물건을 샀을 때는 그건 텍스 디퍼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이 이 부를 물려주는 방법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은 어떤 사람이 널 도와줄지 모른다. 아빠가 니들 친구들 많이 봤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돈 잘 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 별 볼 일 없는 친구들 있지만 모든 친구들은 네가 진짜 마음에 가는 친구들은 항상 잘 대해줘라. 인생에 네가 만약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널 도와줄지 모른다. 네가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여유 있던 친구들은 너를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네가 생각하기에 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의외로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와 인간관계를 할 때 절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라. 설령 네 친구가 재벌 2세라 하더라도 설령 네 친구가 연봉을 50만 불, 100만 불 받는 친구라 하더라도 절대 기대감을 갖고 친구를 만나는 순간 인간관계는 끝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는 절대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거는 아빠가 기부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많은 부분 기부할 때는 제가 요즘에는 뭐 저번에도 뭐 어디 기부했어요 얘기하면 그 금액을 안 보여드리는 게 뭐 제가 큰돈 기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금액을 보여드려서 남들 부담될까봐 제가 금액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 기부했다고 금액을 안 보여드리는데 저도 그냥 동참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늘 말씀드리죠. 기부는 강요가 아닙니다.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기부를 할 때 이름을 다 적어요. 아이들 이름을. 심지어 요즘에는 예비 며느리 이름도 다 적어서 그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항상 그걸 보여줘요. 아빠가 니들 이름으로 이렇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부를 했다. 자,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기부라는 게 왜 중요한지. 니들이 지금 기부를 하라고 아빠가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니들이 언젠가 살다 보면 아빠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번 돈의 일부라도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나이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는 아빠 생각하고 얘들도 기부를 열심히 해라. 기부를 한다는 게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너희들이 느낄 나이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 기부하라고 아빠가 강요는 절대 안 한다. 아빠가 아직까지는 너희들 이름으로 기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만 가져라. 이번에도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 이름으로 기부를 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만 갖고 살아라. 언젠가 니들이 기부에 대해서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건 뭐냐면 아빠는 니들이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뭐 큰 집 사주고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아빠는 아직까지 그 능력은 되니까 나는 지금까지 니들이 커 와준 것도 고맙다. 한때 말썽도 피고 한때 사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때 진로 고민하고
한때 사고도 조금 치고 이런 것들 다 잊고 지금은 다 추억이고 지금 니들이 멀쩡하게 잘 있는 것만 갖고도 효도다. 니들의 존재 자체가 효도기 때문에 앞으로도 니들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효도다. 다른 거 니들이 잘 돼서 아빠한테 뭘 물질적으로 뭐 해줄 생각 기대도 안 하고 아빠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효도기 때문에 아빠가 한 얘기 앞으로 자주 할 시간 없을 것이다. 니들 독립해서 나가면 아빠랑 1년에 뭐 몇 번이나 열심히 보겠냐. 야, 아빠가 이런 얘기 해줄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거의 마지막으로 해줄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면 아빠 한 얘기 생각하면서 니들이 멀쩡히만 살면 그게 더더욱 바랄 나위가 없다라고 이번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 큰아들 아이도 시청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뭐 거의 없을 테고 만에 하나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좀 젊으신 분들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 저를 뭐 형처럼 생각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캠피디님 그냥 주절주절 얘기에 너무 제가 미국 살면서 도움이 되고 각오도 다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못했던 거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예. 이렇게 못 살고 시간만 떨고 그러다 들어먹고 망해도 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못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37년 미국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정리한 얘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경험담이다. 예, 뭐 제 얘기가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사람마다 또 환경이 다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경험담이 이렇고 이 사람은 본인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다 남의 나라 와서 익숙치 않은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정보도 없는 데서 많이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좌충우돌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서 살아왔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분들께 응원을 합니다. 제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응원을 하고 항상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도 다 반짝반짝 바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고 리플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